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제2차 고용정책 심의를 통해 특별 고용업종의 추가 지정과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와 고용 불안의 정도가 심각하고 그 피해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 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1년간 특별 고용 지정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한 이달 말 지원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 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의 지원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했습니다. 이들 해당 업종 대부분은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에서 7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계는 코로나가 발병한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객 수와 매출이 동시에 80% 이상 감소했으며, 버스 운송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과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공공성 때문에 운행 감축도 요금 인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업계도 해외 관광객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세미나, 회의 등의 취소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였던 업종들을 지원 대상에 포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정부의 행보에 발맞춰 사각지대 없는 추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 전체 회의는 오늘부터 시작되어 이후 합의된 의사 일정에 따라 22일부터 이틀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2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제때 두텁게 도울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도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에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경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이 정책조정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한국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문체부가 한국 ABC협회에 대한 법인사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한국 ABC협회의 내부 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체부에 제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요 신문사와 한국 ABC협회의 유착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어진 권한 유착의 일부가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9년 한국 ABC협회 전 직원이 조선일보에 부수조작 의혹을 제보했고 전수조사를 했으나 조사 결과가 축소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인 2010년에도 대표 보수신문에 정부 광고가 집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체부의 조사 결과에서 일부 신문사들의 발행 부수 대비 유료 부수의 비율인 유가율과 신문사가 보고한 유료 부수 대비 실제 유료 부수의 비율인 성실률 지표 모두가 협회 발표와 실제 지표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회 자료에서는 조선일보의 경우 2019년 유가율이 95.94%였으나 실제로는 67.24%였습니다. 신문사의 성실률 역시 98.09%였으나 실제로는 55.36%였습니다. 협회가 발표한 2019년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가 실제로는 절반가량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ABC협회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신문사 중심의 임원 구성과 회비 수입 비중으로 인해 매체사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ABC협회의 유료 지표는 광고 단가와 신문 우송료의 국고 지원과 관련되어 있어 발행 부수에 따라 상당히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지표 선정 프로세스가 특정 관리자 한 명에 의해 외부 참관이나 기록 없이 단독으로 수행되는 등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신문 광고 시장의 시스템을 붕괴하고 언론이 권력과 유착하여 국민의 혈세를 유용한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문체부가 모든 신문사에 부수 보고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표본지국 선정 때 제3자가 참관하도록 하여 공사원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 전면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 매체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한국 ABC협회 조직 구성과 운영 등의 구제적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협회, 전문가, 신문 유통원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6월 말까지 현장 실시를 추진할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뿌리 깊은 언론사의 유료 부수 조작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회는 물론 언론사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이 촉구한 LH 투기 의혹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검과 전수조사 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국민께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청렴의 의무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부터 철저한 조사와 엄단한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성의 없는 철저한 조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강에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야당도 적극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와 특검,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LH 사태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분노는 공공기관과 하급 공무원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아마도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러한 비리에 숨겨진 비리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전수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LH 등의 직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추구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직원이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등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어제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윤리기관 확립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실현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은 우리 공직사의 기강을 일신하고 내부 정보를 진 사람들의 일탈을 막기 위한 법안들로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 화요일 회의에서 2014년 12월 소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광풍을 일으켰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3법의 대표 발의를 김의국 의원으로 한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당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했고 김의국 의원은 그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언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 부동산 3법을 통해서 다수의 정치인, 특히 유력 정치인들이 상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는 누가 부동산 적폐 세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부동산 투기를 다시는 할 수 없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함께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왔고 방조했고 했는지를 엄격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이 마무리돼서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